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재인데요. 교재에서 제가 과학탐구 2라고, 그러니까 통합과학 1하고 통합과학 2가 있는데, 먼저 1만 보여드리면 차이가 뭐냐.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하고 지금 차이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과학의 기초, 과학의 기본형, 특정 표준 정보, 요게 원래 없었어요. 이게 원래 2015년 옛날 교과서 있잖아요. 현재 교과서 말고 옛날 교과서에 있던 게 2015년 개정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물리원에 있던 걸. 그래서 이거 난이도나 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다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 원래는 신소재였는데, 신소재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도체만 떼서 그 정기적 성질이 반도체고요. 반도체만 강화돼서 설명이 나와요. 이것도 물리원의 기초적인 내용까지 다루는데 상위 등급을 맞으려면 제가 물리원 수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화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내가 고2, 고3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심화가 가능해서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지금 현재 2024년도 진도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은 아직 안 되는데, 요게 이제 파란색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파란색 기라고 쓴 건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빨간색은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는 학교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두 과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거기 끝나고 나야 그 다음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각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만. 근데 내년부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계획표를 보여드리면, 제가 2월까지, 그러니까 통합과학 1을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업 계획은. 여기에서 이제 특성적으로 체크가, 요거는 심화를 해야 된다. 요거는 고3 때 필요하다라고 체크하는 게 보면은 여기 투라고 써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성에서 요게 화학원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요것도 화학원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같은 내용인데 2주에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는 기본 수업을 하고 여기서는 화학원 수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적 성질은 여기에선 기본 수업을 하고 요거는 물리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시스템과 화학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생투거든요. 이것도 제가 심화 수업, 그러니까 여기에 다 투라고 써 있는 건 정규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라 심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고3 수능 보는 데까지 다 쓸 수 있는 소위 학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얘기 긴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화학탐구는 이렇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에 과학탐구 유형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내년에 나올 건데 그것도 그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겠지만 그때 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대충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도훈님은? 도훈이 지금 집에 갔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공통과학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 우리 아이는 수업이 끝난다고 저한테 그러던데. 예, 통합과학 지금 기존 교정에서 통합과학은 끝났고요. 수업은 뭐를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친구가 통합과학 1은 이전에 안상범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수능까지 충분하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셔도 좋고, 지금 저랑 수업을 해봤으니까 통합과학 1 수업 들었던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 레벨하고
똑같이 심화까지 할 거거든요. 그것도 듣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통합과학 원으로 따라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럼 과학 같은 거는 내신 기간에만부터 학원 다녀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과학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진도를 나갈 때 수업을 한 번 하고 시험 대비 때 똑같은 수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진도 나갈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통합과학일 때는 핵심 유형 정리하고 문제만 풀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 때 간혹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 따라가기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해주고 맨날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겠다고 하면 해드리는데 보통은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애들은 다 해놨으니까 제가 심화 문제를 풀어도 잘 따라오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학원을 찾아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통과하면 이제 물리 화학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의외로요,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의외로 생명과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이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이 화학이고요. 물리가 제일 쉬워요. 지금 아까 대성에서 지구과학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랑 물리만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걱정이 좀 돼가지고 지구과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대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애가 언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생명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체 학교 공통으로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의외죠? 유전 그 부분. 네네네. 그게 트렌드가 4, 5년 전부터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전통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가시고 생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생투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투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어디에 갈지 확실히 발표 나고 나서 학원 등록해서 과학 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어머님 선택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1월 시작하는 그 과학탐구반은 2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많이 비었는데 왜 딱 2반만 하는가. 이게 지금 제 생각은 12월에 보통 시즌이잖아요. 학원별로 이제 다 시작해가지고 그때 할 텐데 그거하고 지금 그 2반을 차별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릴 때도 이 2반은 소위 말하는 나머지 반 그 내신 대비용으로 하는 반하고 다르게 그냥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다른 반하고 다른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내신 대비 반에 들어가서 그 흐름에 맞춰서 1등급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아니면 우리 애는 그냥 다른 애들하고 완전히 차별화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11월에 개강하는 반으로 들어가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수학 선생님도 무게가 다르실 거예요. 그 보통은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11월에 시작하는 반은 그 소위 말해서 보통 시즌 때 여는 그런 반하고 다른 반으로 인식하고 개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미리 먼저 개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나 무게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의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최적화된 게 어떤 건지 생각하셔서 우리 애는 내신만, 그러니까 과학탐구는 내신만 하면 돼. 그러면은 12월에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차별화로 그냥 격차를 무지하게 많이 둬서 근데 도움이는 그래도 돼요, 언니. 아니 근데 이거 끝난다고 해가지고 저는 학원은 그럼 또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도훈이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씀드린 거 전해주고요. 저도 그럼 다음에 얘기를 하고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안 하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더 들을 건지 말 건지를. 그러니까 이런 프라임의 과정이라 아예 학교별로 진행되는 그런 시즌 반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반이니까 그런 반인데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도 그거는 돈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정보만 주시고 네. 본인이 선택하라면 잘 선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11월에 보내셨는데 너무 어렵게 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12월에 시작하는 그때 새로 또 반이 한 8개, 9개 개설될 거거든요. 그때 수준별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근데 그 11월에 개강하는 반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선택적 공부를 해서 국영수만 하고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갈 게 걱정이 돼서 11월부터 과학하고 국어를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강의도 듣고 있는 건데 거의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면 12월부터 하는 게 답이겠네요. 미리 그럼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제가 프라임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수업에서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것부터 고3에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머리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심화반에 들어왔다고 해서 뜬금없이 기초 설명 안 하고 심화 수업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쭉 하는데 기초 내용을 몸에 체득하는 기회를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되면 쉬운 거는 금방금방 따라오니까. 근데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를 나갈 때는 다 해줘요. 근데 시험 대비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돼서 가르쳐 주기만 하면, 기초부터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11월 수업도 못 따라가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11월 달에 그 1차 개강하는 거는 네. 기본 개념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심화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의 속도와 학습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으면 돼요. 그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너 이거 배웠었지. 중학교 때는 요 내용이었지. 고등학교 때는 요 내용이고 고1엔 요게 나오고 물리2에는 이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처음은 아는 거. 그러다 뒤로 가면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느닷없이 어려운 것만 설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가 조금 머리가 있다 라고 하면 프라임 과정도 괜찮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실하기는 한데 아이가 막 빨리빨리 머리에 캐치해서 넣고 솔직히 사람이 안 까먹기가 힘든데 내 아들은 좀 잘 까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2월 과정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2월 과정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부모님들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상위 5% 이내면은 뭐 프라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넉넉 잡아서 5% 10% 그 정도면 괜찮고 그 예를 들어서 상위 한 20% 30%다라고 하면 12월 시즌이 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